원내대표의 자녀 입시 의혹을 두고 나온 말입니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금수저 인생을 당해낼 수 없다라는 허탈감을 대변하는 말이라고도 하는데요. 찬스란 말은 원래 기회란 뜻인데 언제부턴가 특혜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는요. 여러분의 퇴근길 찬스를 제가 다가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콜드플레이의 너무 유명한 곡이죠. 비바 라 비다로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59222님, 퇴근길이 꼭 금요일 같습니다. 딱딱한 현실 얘기 듣다가 음악이 가미되니 참 좋습니다. 내일이 아마 휴일이어서 금요일같이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또 헬리구구님, 퇴근길 비도 많이 오고 도로에도 차들이 많습니다. 이브닝쇼 청취자 여러분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괄호하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리고 저도 오다 보니까는 강변북로 쪽에 물이 벌써 고였더라고요. 그래갖고서는 저도 조심해서 운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꽁이냥이님, 당진인데요. 비가 많이 내리네요. 역시 안전운전 하시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여기 또 진짜 비가 좀 많이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서울타임즈에서 전문가 연결해서 태풍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Welcome to Unfiltered. North Korea's latest. CNN was given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일본의 발생한 백색 국가 명단. 국내외 소식을 한 번에 들려듣는 뉴스 서울타임즈.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정상근 기자, 로이터 통신 서울지국의 쉐인함 기자, 그리고 전주현 외신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월요일날 뵈셨고, 네. 뵀죠. 네, 또 쉐인함 기자는 오늘 처음입니다. 스튜디오에 저희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국정감사 얘기를 조금만 짧게 짚고 갈게요. 정상근 기자님, 오늘 첫날인 거죠? 국정감사. 네, 첫날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장 주목하셨던 오늘 장면. 가장 주목한 장면. 정상근 기자님한테. 네, 이번 국감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이 교육부 국정감사가 있었어요. 네, 교육부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이 조국 장관의 이 자녀 그리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이 문제가 계속해서 좀 논의가 얘기가 계속 좀 나왔습니다. 뭐 표창장 관련 얘기라든지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근데 좀 이번 사건을 좀 들어가면서 이 교육부에게 좀 우리 사회가 좀 던져봐야 할 질문이 하여튼 이 대학 입시라는 제도 그리고 그렇죠. 대학에서 나온 다음에 뭐 취업을 하면서의 그 공정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제 서로 뭐 표창장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그 정도 수준에서만 얘기가 나오니까 이 모습이 참 이번 국감에 좀 상징하는 장면이 아닌가 오늘 하루 쭉 봤을 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입시제도에 대해 좀 손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많이 드러났고 한데 좀 발전적인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국정감사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쉬우셨던 것 같고. 네네. 문화체육관광위 문체위 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떴다고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뭐 이 증인 채택 문제 때문인데요. 뭐 자유한국당에서 이 문경란 스포츠 혁신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원래 증인들은 이제 국감 전에 여야가 보통 합의를 하기 마련인데 이 문경란 증인을 놓고 여야 합의가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왜요? 왜냐하면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대체 이분이 누군데 이 국감을 파행시킬 만큼 중요한 인물인가 보면은 이분이 바로 이제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부인입니다. 이 한인섭 원장이 누구냐면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두 자녀가 이 서울대 법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했는데 뭐 그 증명서가 위조됐다라고 자유한국당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서울대 법학연구소장을 다들 아실 거예요. 청취자분들이 너무 많이 나온 뉴스를 해갖고 당사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게 아니라 이 당사자의 부인을 증인으로 채택을 한다. 그러니까 당사자도 아니죠. 당사자의 관계자의 부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 때문에 이게 문체가 열리지 못하고 좀 파행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제가 쉐인함 기자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외국에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국정감사. 그렇죠. 히어링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상시적으로 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제 국정감사 하면은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뭐 고양이도 등장도 하고 그리고 뭐 드론도 날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떤가요? 이제 미국도 비슷합니다. 이게 같은 비율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그 미국 하원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뭐 탄핵 조사를 둘러싼 네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잖아요. 근데 전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걸 저도 지켜보면서 거기서도 이제 여러 이제 소품도 나오고 뭐 얼마 전에는 뭐 프라이드 치킨을 들고 나온 뭐 진짜요? 하원도 있었습니다. 하원 의원도 있었는데요. 프라이드 치킨은 왜요? 이제 그 서민들이 먹는 음식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 약간 그런 비유를 위해서 뭐 프라이드 치킨 같은 걸 들고 나왔는데 저도 그렇구나.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걸 보면서 뭐 우리나라만 질책할 것이 아니라 뭐 미국도 참 재밌는 그런 의회에서 재밌는 모습들을 요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밌네요. 우리는 뭐 버스 가격을 알고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프라이드 치킨 가격이라고 하니까 좀 치킨 와닿기는. 와닿네요. 치킨 끝나고 가셔서 치킨 드시려고 오늘 또 비도 오는. 갑자기. 알겠습니다. 네, 김지은의 이브닝쇼 함께하고 계시고요. 유튜브 그리고 유튜브에서 TBS FM 검색하시면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문자로 방송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TBS 앱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저희가 인별그램도 새로 만들었고요. 골뱅이 TBS _ 이브닝쇼로 검색을 하시면 초대 손님 사진도 있고요. 다양하게 방송 제작하는 모습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주현 캐스터 오늘 가져오신 뉴스 어떤 건가요? 또 태풍 소식인데요. 네. 요즘 계속 지금 연달아서 다가오고 있죠. 맞아요. 제18호 태풍 미탁이 이번에는 당초 예상보다 일찍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 정오 현재 제주도 서귀포 서남서쪽 약 230km 해상에서 지금 시속 30km로 북북 동쪽으로 이동 중인데요. 네네. 강도가 중간 강도예요. 중형급 태풍인데 중심 기압이 985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초속 27m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제주도는 이미 좀 피해를 봤다고 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시간당 100mm 이상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지금 오후 1시 현재 제주도, 전남, 광주에 태풍 특보가 발효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태풍이 움직이니까 이 지역이 앞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태풍이 워낙 많이 와갖고 지금 여러 번 제가 연결을 했어요. 사실은 이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그래서 근데 이번에도 한 번 더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김승배 전 기상청 대변인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여러 번 찾아요, 저희가. 네. 네, 지금 사실 우리가 태풍 하면은 뭐 8월, 9월 이때쯤을 생각하는데 지금 벌써 10월이거든요. 네. 네, 근데 10월에도 태풍이 오네요. 그리고 굉장히 올해는 잦은 것 같아요, 태풍이.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받는 게 7번째면 대개 한 3개 정도 받으면 통상 태풍 영향인데 7개 많죠. 그런데 과거에 1950년도와 1959년도 60년 전에도 7번 받은 게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여튼 한 해는 좀 굉장히 많이 오는 케이스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물폭탄 태풍이다라는 게 되게 무섭거든요. 바람이 많은 태풍이 있고 또 이렇게 수해가 나는 태풍이 있고. 그렇죠. 네. 이제 태풍의 기상 조건에 따라서 원래 태풍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한 비구름 덩어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물태풍, 바람태풍을 구분하는 게 의미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어떤 때 태풍치고는 비가 적게 내린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런 때 이제 바람태풍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전라남도 이쪽에 한라산은 워낙 이런 정도 태풍이 오면 한 1000mm 이상 내리는 거거든요. 한라산은. 그렇군요. 산 효과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이 정도니까 많은 비 오고요. 역시 지금 제주도와 남해안 쪽에는 최대 순간 풍속이 27m, 한 30m 되니까 역시 강한 바람과 많은 비 동반하고 접근하고 있고 오늘 저녁 9시경이면 한 목포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오늘 저녁에는 이제 목포 쪽으로 갈 것이고,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빈도도 높고 그리고 강도도 점점 세지는 것 같고 제가 링링 때도 기억이 나고 하는데 뭔가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방제 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저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제 옛날 1959년도 태풍 사라 때 막 900여 명의 사망자가 생겼거든요. 네. 지금 비교하면 많이 갖춰졌잖아요. 그죠? 그렇죠. 태풍 링링, 태풍 타파 정신없을 정도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한국을 치었는데
그때 비하면은 정말 이 태풍에 대한 대비가 저는 제대로 방송을 통해서 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비는 다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요즘엔. 네. 그래서 피해가 인명 피해가 적은 거죠.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옛날에 이 정도 가면요. 100명, 200명 사망자가 생겼어요. 그렇군요. 물론 네. 안타까운 저희가 생명의 손실도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은 훨씬 좋아진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 현재 그럼 어디 있는 거죠, 위탁이? 지금 제주도 서쪽은 지났고요. 네. 목포를 향해서 목포 남서쪽 한 150km 정도 남쪽 바다에 있으니까 네네. 이게 지금 이동 속도 한 시속 300km 정도 되니까 네. 30km 시속 그러면 지금 6시 반 지나는 시점이니까 이 정도라고 한다면 조금 있으면 한 목포 중심이 상륙해서 네. 이제 이 태풍이 통상 육지에 상륙을 하면 네. 그 힘을 좀 약해진다고 하죠. 바다 그 마찰 효과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유리 막 얼음판 위를 도는 팽이가 그 이제 이렇게 그 풀밭 위로 올라간 격이죠. 네. 그래서 이제 힘을 잃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네. 힘을 잃었다는 지금 초속 30m에서 초속 한 20m로 줄은 이걸 약해졌다고 말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바람은 약해졌지만 네네. 태풍이 우리나라 상륙해서 지나면 적어도 내일 한 낮까지는 네네. 태풍 영향권에 있을 것으로 전망이 돼서 네. 지금 앞으로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정말 철저하게 잘 대비를 해서 무사하게 태풍이 빠져나가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이었습니다. 8855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전남 고흥 친척집에 전화를 하니까 전라남도입니다.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셨다고요. 벼가 익어가는데 큰일이라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무사히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밤 들으셨다시피 오늘 밤 9시 10시쯤에 전남에 상륙을 한다고 하시니까 네, 정말 저도 무사히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 저희가 교통정보를 들어야 할 시간이라서요. 교통정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품이 있는 그녀가 온다. 김지윤의 이브닝 쇼. She may be the face I can't forget, a trace of pleasure. 네, 다음 소식 저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준 캐스터님, 네, 좀 바쁘시네요 오늘. 네. 화성 말고 추가 범행이 더 있었다. 이춘재, 네 맞아요. 너무 용의자 이춘재 씨의 얘긴데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의 반기수 이부장이 브리핑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이 씨가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화성 사건 외에 추가 살인 5건, 30여 건의 강간 미수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30여 건의 강간 사건 지역이 수원, 화성, 청주, 일원이라고 했는데요. 계속해서 범죄 여파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확장되는 거거든요.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기자라 좀 질문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저도 참 관심이 많은데 이 프로파일러에 대한 역할 기사에서 이 프로파일러들을 9명을 투입했다 이런 기사를 맞아요. 많이 보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 프로파일러라는 거는 사실 이 서스펙트가 검거가 되기 전에 용의자가 검거되기 전에 이제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용의자일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제가 답변을 해드린 것보다 일단은 이제 그 방면으로 정통하신 교수님이 지금 전화 연결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그래갖고 그분께 한번 여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인함 기자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전문가 한 분 제가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바쁘시겠어요. 네, 좀. 네, 일단은 먼저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여태까지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이춘재가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왜 자백을 했다고 보셨어요? 자백을 해도 별달리 손해볼 게 없다라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요. 공소시효가 어차피 끝났으니까. 다 만료되고 무기수라는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네네. 물론 가석방에 대한 희망이 없지 않았겠지만
그건 이미 물 건너간 거고. 네. 네, 그래서 아마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그 자백을 하기로 결심을 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네네. 그런 이제 그 결심에 이르게 하는 데는 아무래도 이제 프로파일러들의 그 설득이 상당 부분 이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죠. 아, 그렇군요. 방금 전에 사실은 저희 함께하고 있는 최인남 기자가 그 부분을 물어봤거든요. 프로파일러의 역할이 어떤 것일까? 지금 9명이 투입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네, 이게 프로파일러들은 뭐 초기에서부터 이제 팀을 이루어서 활동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역할을 분담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투입이 돼서 뭐 집중적으로 대화를 나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네. 한 사람 이상이 이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배후에서 뭐 여러 가지 회의 등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같이 이제 나누는 팀이 존재했던 것이고. 네, 그렇군요. 근데 그 납부 수사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용의자하고 이 프로파일러 사이에 어떤 신뢰관계 이런 거를 형성을 해서 그쪽이 자백을 하게 만드는. 근데 그런 경우 특히 이제 조금 끔찍한 얘기기는 한데 이 성폭행 연쇄살인과 같은 경우에는 여성 프로파일러의 역할이 크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사이코패스들인데 사이코패스들은 윽박지르고 이렇게 적대적인 방식의 수사 그 면담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강하게 나갈수록 저항하고 자백을 하지 않고 뭐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뭐 이런 이제 그 갈등을 빚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치 상대방의 주도권을 가진 것처럼 잘 이제 설득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화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고 설득을 하는 뭐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성별도 훨씬 경계심을 덜 느끼게 만들고 또 설득력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고. 네. 그리고는 이제 특히 뭐 오랜 동안 여성을 못 만나보던 입장에서는 지금 성별이 주는 어떤 유인가가 틀림없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아마 그 9명이 뭐 다 같이 계속 회의를 해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면담을 진행을 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의논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이제 뭐 상대의 그 심리를 공략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지금 근데 사실 뭐 자백이 사실로 다 드러난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어 결국엔 처벌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잡은 것에 우리가 의미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해서 조금 허탈하기도 한데요. 글쎄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은 사실은 이 미제팀에서 뚜껑을 열지 않았으면 영원히 완전 범죄로 묻히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완전 범죄라는 신화를 뭐 성공적으로 이제 만들어낸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건의 진범을 밝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뭐 법적인 제지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굉장히 큰 공이 있다. 완전 범죄는 없다라는 전제를 입증함으로 해가지고 많은 이제 잠재적인 뭐 그런 그 범법 행위를 할 사람들에게는 뭐 커다란 경계심을 이제 느끼게 만드는 상황이었다,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종을 울릴 수가 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교수였습니다. 지금 그 공소시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우리 공소시효 이거 폐지에 대한 얘기 국회에서는 없나요? 공소시효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폐지가 됐습니다. 네, 이미 폐지가 됐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과거의 사건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였는데 그쵸. 적용을 하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좀 났고, 그래서 이춘재 같은 경우에도 이 가장 최근 마지막 범죄가 이 처제살인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죠. 물론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잡히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여러 살인 사건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사건들에서 자백을 하고 있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가 궁금한데 미국은 공소시효 없죠? 물론 이
주마다 좀 법이 다른데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형인 최고형인 사형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공소시효가 없고 다른 뭐 흉악범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없고 더 흥미로운 건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형법에서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웬만해서. 캐나다 같은 형법에서는요. 좀 약간 의외예요. 저 캐나다도 살았었는데 전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 전혀 몰랐는데 착하게 사셨으니까 착하게 이제 사서 뭐 몰랐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걸 또 잘 알고 그렇군요. 계셔서 좀 이상한데. 네.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도 기본적으로 공소시효 규정은 두고 있는데요. 특정 살인죄의 경우에는 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은 경범죄에만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살인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프랑스는 사형제가 없거든요. 최고 법정형이 무기징역인데 중죄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시효가 중단되고요. 집단 살해죄 같은 반인류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수원 교수님 말씀이 또 맞는 것도 같아요. 우리가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피해자 가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억울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게 미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공소시효를 제정할 당시가 굉장히 오래전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한국인 평균 수명이 50세 안팎이었대요. 그러니까 공소시효를 한 15년 정도면 잡겠지 이 정도면 했는데 이제 지금 일본도 공소시효가 대폭 늘어나고 뭐 사형죄, 살인죄에 대해서는 폐지하고 근데 지금 공소시효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게 우리가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있고 그쵸.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요. 아주 오래된 사건도 지금 진화된 기법으로 다시 잡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공소시효를 좀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전문가의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우리 로이터 통신 최인남 기자가 가지고 왔는데요. 네, 홍콩 소식인데요. 이 중국 건국 70주년인 어제였죠. 홍콩에서 시위에 참여한 고등학생이 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서 중상을 입은 맞아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은 이 홍콩 경찰청장이죠. 스티븐 로와이 청 경찰청장은 이 한 경찰관이 시위대로부터 에워싸여서 이 공격받다가 이 가운데 한 명에게 총을 쏴 어깨 근처를 맞췄다고 전날 밤 확인을 했고요. 네. 이 현지 언론들은 홍콩 이 춘안 지역에서 송환법 반대 시위를 하던 18세 남학생이 가슴에 총격을 받았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이 SNS에 올라왔더라고요. 있습니다. 근데 항상 뭐 이런 영상을 보실 때 항상 그 모든 문맥에 따라 이제 그걸 잘 보셔야 되겠지만 참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 놀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쇠 몽둥이를 이제 휘둘렀지만, 그 시위자가 그렇죠. 시위자가 이제 영상에 따르면 이제 경찰이 총을 꺼내서 이제 그 쏘는 장면까지 이게 SNS에 지금 돌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홍콩 경찰 측은 이게 정당방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홍콩 다녀오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사실 제가 몇 달 전에 저희 이제 홍콩 팀에 지원을 나가기 위해서 이제 일주일을 거기서 취재를 했는데 참 무섭습니다. 저도 뭐 촛불 집회도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취재를 했었는데 이 홍콩의 집회는 아무래도 지금 그 시위 수준이 굉장히 격하고 이제 체류탄도 쏘고 요즘 뭐 실탄까지 물론 위협발로 쏘긴 하지만 좀 분위기가 참 우리나라 그 당시 물론 촛불 집회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참 분위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군요. 옛날 우산혁명 때는 조금 평화적이었거든요. 느낌이 그렇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5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우산들을 많이 펴고 그냥 시위를 많이 했는데 그때 79일 동안 이어졌는데 지금 홍콩 시위가 오늘로 116일째를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범죄인 송환에서 이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시위가 확산이 되면서 굉장히 격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진핑 주석 사진도 이번에 밟은 일이 있었고 오성홍기는 불태워진 지 정말 뭐 바다에 버려지는 일도 오래됐고 시위대는 물론이고 경찰 다 양측이 지금 과격해지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송환법 있잖아요. 캐릴람 행정장관이 그거 철회를 했는데 이게 지금 민주화 요구 시위로 번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홍콩 시민들이 뭐 모인 그 직접적인 계기가 이 뭐 송환법이었긴 했지만 뭐 근데 그 근본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오랜 또 불만이 있었던 거고 그건 이제 뭐 이른바 이제 우산혁명부터 그렇게 쭉 이어져 왔던 건데 그래서 홍콩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이 송환법 반대를 넘어서서 뭐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뭐 조사라든지 뭐 시위대를 뭐 폭도로 규정하는 걸 철회한다든지 뭐 체포된 시위대를 뭐
조건 없이 석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행정장관 직선제 이런 것도 네. 같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른 건 몰라도 이 행정장관 직선제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 들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니까 이 홍콩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홍콩 시민들을 약간 응원하는 그런 연대 시위 같은 것이 각국에서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홍콩은 물론 서울, 뭐 대만, 타이페이, 호주 시드니 등 세계 20여 개국 72개 도시에서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를 연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타이페이와 시드니에서는 이제 각각 홍콩 시위대 상징인 이 검은 옷을 입고 한 1,000여 명의 네. 시민이 모여서 홍콩 시위대를 응원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빨리 이게 진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했었어요. 중국 측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보였어갖고. 근데 이게 오래 가고 있네요. 생각보다. 네, 진짜. 어제가 건국 70주년 맞아요. 국경절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참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국경절이 지나면 뭐 평화적이든 민주적이든 어떻게든 중국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외신에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이제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럼 좀 또 주목해봐야 될 것 어떤 같습니다. 충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근데 뭐 중국도 뭐 지금 예전에 중국이 아니라 좀 그 국제적으로 좀 위상이 많이 올라간 중국이기 때문에 뭐 지금 계속 뭐 밖에서 뭐 훈련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뭐 그렇긴 하지만 쉽게 못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건국절이 지났지만 뭐 이후에도 좀 이렇게 쉽게 들어가지는 어렵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는 듭니다. 한때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군대가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곧 투입이 될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아갔고 이게 또 유혈 사태로 가는 게 아닌가. 천안문 때 기억이 나면서 사실 저는 그걸 기억을 하는 세대라 갖고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들뜨시고 저를 쳐다보시니까 기억합니다. 네. 네, 그 기억을 하는 사건을 세대인데. 많이 비유를 하죠. 근데 네. 그렇죠. 이제 그때 89년도였죠. 그때하고는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당국에서는 이제 함부로 그렇게 그런 무력 식으로 진압을. 무력 네. 진압이 힘들다는 분석이 많죠. 근데 어제 인상적인 게 테나먼 광장, 그 테나먼 사태가 이루어졌던 그 광장에서는 열병식이 이루어졌는데 맞아요. 홍콩에서는 이런 또 실탄에 맞은 또 학생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외신들이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굉장히 비난하는 여론을 많이 좀 내보냈습니다. 그죠. 요새 중국 인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콩뿐만이 아니라 저쪽에 신장 위구르. 위구르 지역에 네. 대한 인권 탄압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방 쪽에서 굉장히 많은 방향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꽤 장기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홍콩 사태가 인명사고만큼은 적어도 나지 않고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현 캐스터, 정상근 기자 그리고 최인함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766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최인 기자님, 잘생긴 목소리는 누구인가요? 그래서 유튜브로 확인해야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오셨어요. 최인남 기자. 자주 나와주시기를 부탁을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하면 자주 나와주시겠죠? 네. 네. 청취자분께서 노래를 신청을 하셨어요. 서미경님이십니다. 서미경님 신청하신 곡 조승우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곡 듣고요. 제가 7시에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